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걷기의 기능적 접근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해당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걸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언제쯤부터 걷는 거를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걷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글자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책입니다. 책. 관찰을 통한 보행 분석 내지는 페리의 보행 분석 책 2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을 통한 보행 분석 책을 보는 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더 얇습니다. 좀 쉽게 적혀 있고 그림도 예쁘고 페리의 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이 저자분이 독일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관찰을 통한 보행 분석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걷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걷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기능 형태의 용어로 쓰면은 보행이에요. 보행.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이트라는 형태로 써놨죠. 보행이고 보행은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도리를 지나면 만 1세가 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뭔가 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걷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고 잘 해야 돼요. 일단. 네, 잘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그 효율적인 움직임을 탐색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때 효율이라는 걸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효율이라 그러니까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 몸이 5점이면 최고 효율은 5점이고요. 사람 몸의 기능 상태가 10점이면 10점짜리 효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 깨나도 5점짜리 몸 상태인 사람이 10점짜리의 그 퍼포먼스, 효율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5점짜리 몸 상태로 10점짜리 그 여러 가지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내려면 기본 점수를 다시 10점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그 동작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걷기를 열심히 한다 그래도 최고의 걷기 효율을 만들 수는 없다. 네, 그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걷는 운동이 부하가 낮고 뭐 나한테 큰 무리가 안 갈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걷기 전문가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 걷고 안 아프게끔 동작이 다 나와야만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걷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는 네, 알고 걸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시작할게요. 걸을 때 제가 1, 2, 3, 4 네 가지를 적어놨거든요. 한번 이야기해보면 한 다리 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걷기는 뭐냐면 한 다리 지지의 연속 동작이에요. 그리고 이 한 다리 지지를 할 때 결국 어떻게 걸어야만 하냐면 지지를 해야만 하냐면 지면을 제가 발로 디디죠. 그러면 그 몸무게에 대한 무게가 있고 그에 대한 충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충격을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바닥으로 디디는데 이동은 앞으로 하죠. 결국에는 수직에 대한 에너지를 앞쪽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일정 부분 보존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걸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추진력하고 에너지 보존이라는 이런 걷기의 기본적인 4가지 기능들이 다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한 다리 지지 잘해야 되고 이때 충격 흡수를 하면서 에너지 보존을 한 다음에 앞으로 뻗어서 나가겠다. 이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2, 3, 4를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인 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한 다리 지지에 대한 것만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다리 지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운동으로 따지면 런지거든요. 런지. 나는 한 다리 지지를 해서 중심을 잡고 고관절에 대한 무릎에 대한 여러 가지 근육들을 잘 쓸 거야. 이게 한 다리 지지 능력을 훈련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런지를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근데 런지를 잘하려면
한 다리 지지는 체중을 한쪽 다리에 다 실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두 다리 지지하면 스쿼트죠. 그러면 스쿼트는 그냥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낮은 부하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는 또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동작을 할 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스쿼트 동작도 정상 패턴으로 못 만드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걷습니다. 어떻게 걷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패턴으로. 네, 자기한테는 최고의 효율인데 실제 몸이 쓰임이 정말 좋은 형태의 그 패턴을 쓰지 못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스쿼트도 런지보다는 강도가 낮은데 스쿼트도 잘해야 되네. 스쿼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더 아래 단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면 그 코어의 안정성이랑 고관절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은 고관절 안정화 운동 근육들 훈련 딱 해놓은 게 장골근, 중둔근, 대둔근, 하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럼 코어도 올려놨죠? 복압조절 훈련. 그러면 진짜 기본 운동 4가지를 잘 해야 스쿼트의 완성도가 올라가고요. 스쿼트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그 이상의 강도가 런지예요. 그러면 이 런지를 응용해서 연속으로 런지를 하겠다가 걷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체크를 해봤더니 기본 근육 훈련도 내 다리 무게로 지지도 잘 못하네? 그러면 여지없이 써야 될 근육 못 쓰고 다른 근육 대체해가지고 쓰는 보상 패턴으로 동작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을 가지고 부하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동일한 패턴을 써서 동작을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상한 패턴 쓰니까 아프네? 근데 밑에 것도 이상한 패턴이면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동작은 당연히 비정상 패턴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걷기 하다가 심폐에 대한 능력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근육적인 협응 관계나 주동근, 주인공처럼 써야 되는 근육을 쓰는 동작을 나는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작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은 되게 단순해요. 더 기본 동작으로 내려가서 어떤 근육을 주인공처럼 만들고 그 근육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 운동으로 진행을 하고 그게 동작이 또 잘 나오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동작으로 올려서 진행하고 결국에는 잘 걷기 위해서는 제일 하위 단계의 운동인 누워서 하는 운동들 4가지를 잘 한 다음에 스쿼트 동작 하고요. 스쿼트 동작 잘 되네요. 이제 한 다리로 조금씩 체중을 넘겨봅시다. 한 다음에 정말 한 다리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 기능이 좋아지면 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근력, 지구력을 말하는 거죠. 가지고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걷는 운동이 정말 빛을 발하는 최고의 운동이 되는 거지 몸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마냥 걸어서 나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걸으시다 보면은 고관절, 무릎, 발목 통증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걷고 있거든요. 그게 누적된 스트레스로 해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증이 있다. 무릎, 고관절, 발목, 발 통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분들은 걷는 운동을 먼저 하진 않아요. 다른 하위 단계에 대한 운동을 먼저 하시고 몸을 좀 정상화시킨 다음에 걷는 운동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올려서 걸으셔야 된다.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 바로본 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